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오늘 넣은 따끈따끈한 여론조사 두 개를 이제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이제 인천 계양을 가장 이제 관심 있는 지역구입니다. 이재명과 이제 원희룡 장관이 맞붙는 가장 이제 핫한 선거구의 여론조사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역시 잠룡들 간의 대결인 부산의 양산을 김태호 지사와 이제 김두관 두 개의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먼저 이제 여론조사 기관을 보면요, 뉴스 토마토입니다. 토마토 하면 이게 제가 보기에 저는 좌파 중에 좌파라 봐요. 아주 이제 옛날에 천공 가짜뉴스부터 대통령 관사를 옮기는데 이제 천공이 개입했다. 이거는 이제 보도했던 게 아마 토마토일 겁니다. 김어준의 여론조사 꽃이라고 자기는 하지만 여론조사 이제 조작 김어준 거기에 버금가는 좌파 이런 데 여론조사 기관이다. 이걸 전제하고 이제 봐도 저는 상당히 고무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항상 이게 뉴스 토마토가 좌파다. 이걸 전제하고 여론조사보다 이제 실제는 더 선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첫째는 이제 계양을은 이제 이재명이 49.1 그리고 이제 원희룡 장관은 41.0 둘 다 40%인데 차이는 이제 한 8.1 거의 8% 이런 이제 박빙의 승부입니다. 뭐 저는 제가 보기에 상당히 저는 저번 여론조사보다 차이가 많이 줄은 것도 있지만 원희룡 장관이 이제 40%대에 올라섰고 또 이제 이재명이도 40%로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박빙으로 나왔다. 아주 이제 고무적인 이런 데 여론조사 결과를 봅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 이제 변수가 있죠. 앞으로도 예를 들어 이제 한 세 가지 저는 변수를 본다면 첫째는 이제 윤형선 기존의 후보가 있었습니다. 윤형선 이분이 이제 이의 신청을 했죠. 본인으로서 이제 여러 가지 억울한 점이 있고 저도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번에 보궐선거 때도 나와서 당을 위해 상당히 선전했고 여러 번 출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께 이 신청을 제출했죠. 근데 역시 한동훈 위원장도 충분히 그 내용 공감을 하고 좀 이게 천천히 깊이 있게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이제 답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김성태 의원 강서에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진짜 단식에서 이제 드루킹 특검 이렇게 이제 김성태 의원의 공을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선당우사로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한 적이 있는데 저는 윤형선 후보도 어떻게든 이게 한동훈 위원장이 선당우사 리더십을 이제 잘 발휘해서 좀 원만하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이제 그 옆에 계양갑으로 조정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여러 기회가 있잖아요. 계양구청장도 있고 앞으로 이제 여당은 다양한 기회가 있습니다. 저는 좋은 해결을 하는 화학적으로 이제 원팀 하나가 되는 요게 이제 변수가 하나 남아 있고 잘 될 거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유동규 본부장하고 그다음에 안정권 유튜버 이분들도 이제 출마 선언을 했죠. 근데 이분들은 이제 제가 오늘 오전에 이봉규 TV에 제가 유튜브 녹화하러 갔거든요. 근데 두 분이 이봉규 TV에서 방송을 했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원희룡 후보와 단일화를 하겠다. 이렇게 다 공개적으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아직 이제 그 영상을 보지는 못했는데 이봉규 박사가 이제 그래 했다니 뭐 당연히 했겠죠. 제가 항상 그렇게 주장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제 선거 기간 중에는 완전히 삼면 협공을 해서 뭐 원희룡, 유동규, 그다음에 안정권 전부 이재명을 묵사발 내고 마지막에는 이제 반 이재명 표를 총 결집을 해야죠. 결집하면 뭐 충분히 저는 원희룡 장관의 승리가 기대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지금
또 원희룡 장관은 이제 거기 처음 나왔죠. 출마한 지도 얼마 안 됐지만 처음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선거운동했는데도 며칠 안 됐죠. 근데 이재명이는 이제 어떻든 저떻든 송영길이 5선했는데 그다음에 그 이어받아서 보궐로 배지를 지금 달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첫 출발해서 8% 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거는 이제 원희룡 장관이 이제 지지율이 올라갈 일밖에 더 있겠습니까? 뭐 이재명에는 이제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하락할 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나쁘지 않은 지지율이다. 이런 이제 그 분석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변수가 또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어요. 첫째가 이제 그 아까 윤영선 후보하고 이제 우리가 화학적으로 원팀 되는 요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가 유동규, 안정권 씨 이런 이제 단일화 문제.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세 번째 저는 상당히 주목하는 변수인데 잘 분석을 안 하는데 뭐냐면 이제 송영길 변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송영길이가 상당히 그 일을 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래는 이제 정치검찰 해체당을 만들려다가 그게 이제 그 안 되니까 민주당 이름을 약칭으로 쓰는 민주혁신당. 이게 이제 약칭하면 민주당이죠. 민주혁신당. 뭐 약칭해서 민혁당 이건 좀 이게 이상합니다. 하여튼 이름이 비슷해요. 그러면서 이게 송영길이가 큰 소리를 칩니다. 아니 최소한 5명 오기로 했다. 근데 저는요 갈 수 있다 봐요. 왜냐하면 이게 옥중에 있는 송영길한테 왜 가느냐. 바로 이게 돈봉투 약점 잡힌 의원들이 20명이 되는 거죠. 야 송영길이가 너가 내 당으로 와. 안 오면 내가 너 이름 불어버린다. 이게 큰일이죠. 이름만 불면 정치 생명이 어차피 끝납니다. 송영길이가 300만 원씩 준 사람 이름만 불면 그럼 그냥 뭐 배지는 고사하고 완전히 집행유예 이상 뭐 처벌되면서 이제 그 정치 생명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돈봉투 받은 의원들은 송영길이가 오라면 가야죠. 그래서 저는 5명에서 10명은 무난히 모은다. 이게 아닌가. 참 이게 한국 정치가 어떻게 수준이 이렇게까지 떨어졌습니까? 옥중에 있는 돈봉투 뿌린 놈한테 협박당해서 그 당에 합류한다. 참 이게 재밌는 진짜 이게 아프리카 후진국에도 없는 이런 정치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송영길이가 왜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바로 이게 이재명에게 철저하게 지금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뭐 제가 이제 변호사들 통해서 주워듣는 이야기죠. 근데 아주 근겁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송영길이라도 아니 윤석열만큼 이재명이가 밉지 않겠습니까? 이재명이한테 내가 이게 5선했던 계약 물려주고 그리고 이게 당대표 만들어주고 또 이제 대선 후보도 만들어서 도와주고 특히 대선 후보 할 때는 이게 이낙연 하고 이제 그 경선할 때 50%가 안 됐는데 다 이게 기존권 무효식에서 4.4.5 개헌처럼 이래가지고 만들어주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재명이가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이게 뭐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도 이게 제대로 방탄한 적이 없고요. 이제 중요한 게 지금 이재명이가 돈봉투 받은 의원들한테 전화하고 있대요. 이재명입니다. 이런 전화만 이게 저승사자가 온 거 아닙니까? 돈봉투 받았다고 이름이 거론된 의원들한테 이재명이가 전화해가지고 출마가 좀 이게 어렵겠는데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야, 이거는 이제 그 송영길과 이재명이 완전히 둘로 쪼개지는 이런 이제 그 이야기 아닙니까? 송영길이가 그럼 이게 진짜 배신감 느낄 거 아니에요. 자기 선거운동 해줬던 사람 20명한테 돈봉투 뿌리는데 이재명이가 그걸 공천을 배제해? 그러면 이게 자기는 깨끗해야지. 이재명 자기는 이게 뭐 정과 사범이 지금 수사재판 받는 게 10몇 개인데 아니 돈봉투 300만 원 가지고 공천을 안 줘? 이러면 이게 송영길이가 진짜 잘 삐지고 원래 뒤끝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송영길이가 저는 계양을은 송영길이가 5선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조직원들한테 뒤로 야 이재명이 낙선시켜. 이재명이 떨어뜨려. 왜냐하면 이게 우리 돈봉투 받은 의원들 공천을 다 배제하려고 하니 송영길이도 이게 참을 수가 없잖아요. 다 떨어뜨려. 지금 이게 이런 게 제가 지어낸 소설이 아니고 벌써 이게 여러 군데서 들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송영길이가 이재명을 이게 지금 이게 엄청나게 섭섭함을 느끼고 있다고. 이게 들려오는
팩트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대로 이게 만약에 이재명이가 돈봉투인들 공천 안 주면서 송영길하고 완전히 갈라선다면 송영길이가 자기 조직이 그래 옷을 했던데요. 근데 이재명을 굳이 아예 정치판에 매장시키는 게 낫지. 자기가 재개하려면 저는 그럴 수 있다 봐요. 송영길이가 전폭적으로 이재명을 돕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재명 당선을 막으려고 뒤에서는 공작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송영길, 뭐 유동규 전부 이게 얼마나 이게 원희룡 장관이 도움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이제 그 세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개항을의 대전은 원희룡의 그 역전성이다. 대역전성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양산을에도 이제 여론조사가 나온 거죠. 양산을에도 여론조사가 나온 겁니다. 야, 이거는 이제 진짜 처음부터 이게 토마토입니다. 제가 요즘 이게 가장 좌파 과일이 수박하고 토마토예요. 수박. 그 있잖아, 민주당의 수박. 그 다음에 그 토마토. 이 좌파 과일인데 이 토마토가 조사한 여론조사의 양산을에 김태호 48.7이에요. 48.7. 그 다음에 김두관 40.6입니다. 40.6. 이미 김태호 지사가 이제 그 8.1 앞서고 있네요. 야, 시작도 김태호 지사가 얼마 전에 옮겨갔잖아요. 양산을로. 김두관이. 이거는 이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이제 그 김두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그 동생이요. 동생이 이제 김두수입니다. 시대 뭐 정신 어쩌고 김두수가 이제 이준석이 똘마니로 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게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다. 형이 민주당 노는데 동생이 이준석이 밑에 갔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형제가 이게 하나 제가 이제 모든 정치인들 다 봤을 때 수신 제가 치고 평천합니다. 집안이 화목하지 못한 사람이 잘 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김두관, 김두수가 그렇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했잖아요. 김두관을 제가 방송할 때마다 김두관이 제가 칭찬 많이 합니다. 김두관이 잘했다는 평가인데 어디까지?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2장까지. 2장까지는 아주 일을 잘하고 우수했다는 평가예요. 그 다음부터 군수할 때부터 맛이 서서히 가더니 도지사 할 때 영맛이 가고 그 다음에 행안부 장관 이후에 국회의원 맛이 갔다. 이게 김두관 아닙니까? 따라서 이제 뭐 지금 시작이 벌써 뭐 6.1%, 8.1% 차이 나니까 볼 것도 없지 뭐. 앞으로 더 차이 나겠지.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참 이게 재밌는 게 제 개인 이야기를 안 해야 되는데 김태호 지사가 선전하고 갔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피해자 중에 하나가 제입니다. 제가 제일 피해자예요. 아니 갑자기 서 변호사 김태호가 그 옹기가 잘 하고 있는데 왜 서정욱 변호사 서 변호사가 피해자야? 왜 피해자냐면요. 김태호 지사가 제 지역구입니다. 제 고향 지역구예요. 거창, 합천, 산청, 함양. 제 지역구, 제 고향이 합천인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보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김태호하고 신성범 두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 명이 떠나니까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와, 이것 때문에 어떻게 소문이 잘못 났는지 제보고 이게 고향에 출마해라 뭐 전략공천 내려온다는 소문이 전화가 거짓말부터 하루에 100통이 넘게 와요. 야, 고향 사람들이 야 이번에 내놓으면 너 무조건 공천 받으면 된다.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번 선거 제가 정치 안 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하더니 뭐 전화가 100통 이상 오니까 이 받는 거 힘들어요. 거기다가 고향 사람들 전화니까 안 받을 수도 없잖아요. 참 이게 행복한 고민인지 몰라도 지금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오늘 여론조사에서 두 개가 나왔는데 뭐 김태호 지사는 이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어떻게든 이게 원희룡 장관이 앞으로 이게 더욱 분발해서 반드시 이재명을 잡아달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